안녕하세요. 취업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상반기 한국철도, 즉 코레일이죠. 네, 코레일의 신규 채용 공고가 나오면서 이 코레일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코레일 자기소개서는 적부로 평가를 하는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적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코레일 신규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보면 총 896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각각의 분야는 직렬은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지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이외에 전체 채용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잘 맞는 쪽으로 지원하셔서 꼭 성공 취업, 코레일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레일의 자기소개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가가 적부인데요. 그래서 코레일의 그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면 서류 검증과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중복 지원자 등은 서류 검증에서 불합격 처리되고 그 외에 적격자 전원은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불성실 기재자잖아요. 불성실 기재자에 대한 판단 참고 사례로 예시가 나와 있는 걸 살펴보면 오픈 앱 또는 취업 카페 등에 공개된 자소서를 짜집기 하거나 표절했거나 아니면 회사명 오기재라든가 반복 단어 문장, 비속어 기재, 지원자 간 유소도 등을 불성실 기재자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주의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 공개된 자소서에 대한 짜집기나 표절 혹은 지원자 간 유사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는 나대로 열심히 작성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피킬러입니다. 자, 표절 검사의 기준 카피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피킬러는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총 3,025개에서 카피킬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서류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기관들에서도 실제 카피킬러에서 돌려서 표절률이 얼마가 나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서류위원들에게 제공해 줘서 그걸 기반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피킬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표절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카피킬러에 가셔서 이 무료 표절 검사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인제 작성하시는 코레일의 경우는 적부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적부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 드리고 싶은데요. 적부는 굳이 돈 내고 평가를 위해서 첨삭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취업 유튜버나 혹은 취업 블로그들의 글들을 보시거나 뭐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적부자기소개서도 면접 때 평가 요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된다." 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료로 첨삭을 받을 것을 권하거나 아니면 유도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부는 굳이 돈 내고 평가를 위해서 첨삭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 그렇냐면 적부는 평가에서 적합만 받으면 즉 적합을 받아서 서류 통과만 되면 그걸로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끝난 겁니다. 그 이상의 목적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자기소개서를 갖고 면접 때 활용되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실제 서류 평가를 해본 적도 없으시고 면접 평가를 해 보신 적도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나 만약에 해 보셨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서 첨삭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면접위원에게 자기소개서는 평가의 관점이 아닙니다.
평가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서류평가위원인데 서류평가위원에게 적부의 자기소개서의 평가의 관점은 불성실 기재자, 그다음에 블라인드 위반, 그다음에 뭐 회사명 우기재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게 평가의 관점인데 면접위원한테 자기소개서는 한 번도 평가의 관점인 적이 없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즉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있어서 면접위원에게 자기소개서는 오직 면접 평가를 위한 질문의 도구일 뿐인데요. 이 질문의 도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말고도 면접할 때 질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료가 이력서가 있고요.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들도 그렇지만 해당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표에 따라서 면접관이 혹은 면접위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평가 기준 각각에 따라서 질문지가 준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지를 보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소개서가 질문할 게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서 질문할 게 없다면 그 외의 도구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지 자기소개서를 잘 못 썼기 때문에 점수를 면접 때 안 줘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면접위원은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사기업은 좀 다르긴 합니다. 만약 사기업에 여러분이 지원서를 쓰시는 거라면 사기업은 사실 적부라는 개념 자체도 없지만 만약에 적부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조차도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할 게 없네 이러면서 관심을 잃으면 실제 질문 자체도 적어지거나 안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지금 코레일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공기업에 해당하고 코레일에 지원하시는 여러분은 공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아마 지원을 하실 거고 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은 사기업과 다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바로 공정성입니다. 즉 공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업 채용 면접에 있어서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비슷한 시간과 비슷한 질문 개수를 할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소개서에서 질문할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면접관은 거기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력서나 질문지나 평가 기준표를 보고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를 보고 역량을 평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여러분들 적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돈 내고 평가를 받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삭을 받고 싶으시다면 뭐 학교나 이렇게 돈 안 내고 받으실 수 있는 곳들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간단하게 한번 오류만 좀 잡아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피킬러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런 표절률 검사 같은 거나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서류가 통과될 정도로만 작성하면 된다. 이 점 명심하시면 되고요. 질문이 요구하는 방향에는 그럼 맞게 작성하시면 되는 건데 어느 정도로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셔도 상관없는 게 적부의 경우는 방향성만 맞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아서 전혀 항목과 다르게 작성했네라는 것만 아니면 서류 통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로만 작성하신다면 사실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셔서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인제 면접에 가게 되면 필기 시험에 합격해서 면접에 가시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으로 작성해 놨던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 때 질문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충분하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걸 머릿속에 넣고 적부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레일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코레일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각 항목은 7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항목은 기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관이 한국철도공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어떻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의 가치관이 결국은 한국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부합하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먼저 코레일의 경영가치 체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레일의 경영가치 체계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혁신, 소통,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 이전에 자기소개서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역량 모델링의 관점에서 핵심 가치는 모든 조직원들이 그렇게 사고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리고 인재상이 따로 있으면 모든 조직원들이 핵심 가치를처럼 사고하고 인재상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는데, 핵심 가치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사고와 행동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코레일은 안전, 혁신, 소통,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조직원들이 갖고 있으면서 이 코레일의 비전인 새로 여는 미래교통을 함께하는 한국철도, 사람과 세상과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인재가 원하는 인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미션과 비전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즉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전략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전략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 전략 목표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전략 과제로 지금처럼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1번 항목을 잘 작성하려면 먼저 핵심 가치 4개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렬별로 조금씩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그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왜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전략 과제에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 아니면 홈페이지의 홍보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해당하는 팩트를 좀 찾아서 작성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적부가 아니라 평가를 위한 자소서라면 여러분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안전이 내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위해서 코레일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전략 과제를 보면 안전과 관련해서 철도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 철도 유지 보수 고도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 현재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기사로 난 게 있는지, 아니면 국회나 어떤 주무부처나 이런 데서 감사받은 것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맞지만, 적부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그 내용들은 나중에 면접을 위해서 준비하셔도 충분하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하는 본인만의 노하우와 이러한 노하우를 사용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하는 본인만의 노하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팀이나 조직에서 있었던 사례를 갖고 나와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각기 다른 의견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특히 코레일에 일하는 환경을 만약에 살펴본다면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관점에서, 즉 자기의 배경하에서 다른 의견들을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했던 사례를 갖고 작성하시면 훨씬 더 좋죠. 근데 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까지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팀이나 조직에서 다른 의견들을 조율했던 사례를 갖고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적부이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 되니까 너무 디테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점과 이러한 개선이 한국철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작성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항목을 잘 작성하시려면 실제 고객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 이런 게 있으셨다면 이걸 기반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셔도 되고요. 혹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서 지원 직렬과 관계 있는 지적사항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또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내용들은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느냐면 여러분이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상단 메뉴에 보면 ESG 경영이라고 있습니다. ESG 경영 카테고리 밑에는 경영 공시가 있고요. 또 경영 공시에는 주요 사업 및 경영 성과가 있습니다. 이 주요 사업 및 경영 성과 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4번 대내외 평가에서 국회 등 외부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기아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작성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결국 사실 3번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공시 자료에서 국회, 감사원, 주무부처 등에서 언급한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전략과제나 전략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사에 있는지 확인해서 이걸 갖고 언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걸 갖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레일 자기소개서 쓰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굳이 디테일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 방향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디테일은 필기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신 다음에 면접에 가시게 된다면 그때 열심히 채우시면 된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코레일 자기소개서 4개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과 적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코레일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오늘 영상을 제가 찍었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